두음 법칙 가겠습니다. 두음 법칙이요. 두음 법칙은 여러분 딱 1시간짜리 딱 요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맞춤법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좋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쿵쿵따 아세요? 아세요? 그 있었어. 그 누구지? 그 유재석하고 그 다음에 강호동 그 다음에 이휘재였나요? 그 당시에? 그 세 분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뭐뭐 쿵쿵따 뭐뭐뭐 쿵쿵따 아시죠? 아시면서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아시면서 모른 체 하지 마세요. 그죠? 끝말잇기 하는 거. 끝말잇기 하는 거. 그거 있죠? 그때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뭐뭐리 이렇게 나왔어요. 뭐뭐리 만약에 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갑자기 바꿔가지고 뭐냐면 이발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뭐리 그랬더니 이발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린데 왜 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이라고 한단 말이야 뭐 이러고 우리 동네에서는 리야 그대로 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뭐 리어커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얘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하죠. 바로 그거예요. 얘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유식하게 말하죠. 우리 동네에서 그런다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정한 두음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머리 두자 첫 어절에서는 발음하기 편하게 니을을 이응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음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니을을 발음하기 편하게 니은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니은을 이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어떻게 첫 어절이 니을이 오면은 여러분 이응으로 발음하거나 니을이 니은으로 발음되거나 아니면은 니은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거 이런 것들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인데 여러분 그냥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니을이 니은이고 니을이 니은, 니은이 이응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옛날 또 이상한 분 봤어요. 얘를 왜 외우고 있는데 얘를 외워가지고 여러분 발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녀녀녀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냐려료료료리 와 이걸 어떻게 외우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쟤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연도가 이게 앞에 있는 얘가 뭐냐면 해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니은인데 첫머리 우리가 이응으로 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도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선생님 연도 이렇게 쓰면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음업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첫머리에 올 때 이거 말고 2019년도 이럴 땐 연도겠죠. 첫 어절이 아니니까 여러분. 첫 음절이 아니니까. 근데 연도 땡땡 290 이렇게 막 나올 때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연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첫 어절에 나올 때. 아시겠죠? 첫말에 나올 때 이런 것들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요 양심 이랬을 때 얘가 어질량 이렇게 돼요. 량 이랬는데 여기로 가니까 양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락원에서 얘가 즐거울락 락인데 불구하고 낙 해가지고 니은으로 발음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다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의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원칙이 있느냐? 양심, 용궁 보세요. 이게 어질 양자죠? 그러니까 얘가 첫 음절 어절이 아니라 첫 음절이라고 했다. 첫 음절에 올 때는 여러분 양심이 되지만 얘가 지금 단어의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쵸? 두 번째 음절에 있잖아. 이럴 때는 여러분 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발음 원래 가야 돼요. 그래서 개양 이렇게 되지 않고 개량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음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음 법칙은. 아시겠죠? 용공 갈게요. 이게 용용자예요, 얘가. 요게 용용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 얘가 첫 음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용공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용공. 그죠? 근데 얘가 뒤로 가면 쌍, 그 다음에 룡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쌍용 아닙니다. 여러분 쌍용은 자동차예요. 그죠? 이거 아니고 위에 있는 쌍용, 두 마리 용. 쌍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다 그랬어요. 두 마리 용이요.
용 두 마리 용이요. 우리나라는 쌍용이 없었어요. 우리 현대시나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시 특히 그 일제강점기 시들 같은 거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쌍용 한 번, 쌍용, 쌍욕 아니고 여러분 쌍용, 쌍용 한 번 그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라가 그대로 쓰러졌네. 이렇게 나와요. 쌍용. 왜요? 우리 임금님 도포에 임금님의 옷에 도포가 아니죠. 임금님의 용포에 우리는 용을 못 그렸죠. 왜요? 중국이요. 중국에서 중국의 황제만 이 옷에다가 용의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임금님들 못 그렸잖아요.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여러분 금색 옷도 못 입었잖아요. 황제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무슨 색 옷 입으셨어요? 빨간색 입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용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뭘 그렸어요? 봉황새를 그렸잖아요.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대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큰 나라 섬기다가 망해버렸구나.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 한 번 그리지 못하고 쌍용 한 번 그리지 못하고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좀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대한 한탄을 좀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남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나중에 고종황제 막 이런 분 나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막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분이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금색 옷을 입어요.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못 그렸어요. 근데 우리 청와대 표창장 주고 할 때 양쪽으로 뭐 그려져 있어요? 표창장, 대통령상 막 이럴 때 여러분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뭐예요? 봉황새예요.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조선 때 쓰고 있었던 그거를 봉황새를 그대로 씁니다. 바꿀 이유는 없죠, 우리. 왜 용 안 그려요? 근데 용이 우리가 뭐, 그죠? 우리의 굉장히 그 길조의 한 그림으로서, 그거를 우리는 봉황새로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두음법칙 와가지고요. 두음법칙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머리 두자. 다시 말해서 첫 음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네, 그것을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요. 둥둥둥둥둥둥 들어가요. 예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외를 제가 나름대로 그 한글 맞춤법에 나온 거 말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 예외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첫 음절이 아닌데도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은 첫 음절이 아닌데도 두음법칙을 사용하는 경우, 두음법칙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음절이 아닌데도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언제 사용하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막 이걸 막 깊숙이 들어가서 파생어 합성 뭐 이게 아니라 덩어리 각각 그래도 큼직큼직한 뜻들이 있는 것들. 덩어리 큼직큼직한 뜻들이 있는 것들. 여러분 예에서 가장 우리가 좋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남존여비 이겁니다. 여기서 예 여자가요 여러분 이 여자예요. 이 여자를 지금은 계집여라고 안 해요. 여자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가 원래 이 글자라고.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이잖아요. 세 번째 음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음절인데 왜 얘로 안 쓰고 이응자 써서 두음법칙 썼냐고. 왜 두음법칙 쓸 수 있냐고. 왜 그러느냐? 여기서 얘가 나눌 수가 있죠. 덩어리에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존하고 여비 여기에 여자는 비천하다 큼직큼직한 뜻이 갖고 있었을 때 여기서 얘가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단어여서 그래요. 여자는 비천하다 얘를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단어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시작의 어떤 부분이면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예요. 두음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덩어리여서 그 덩어리의 첫 어절이라고 한다면
첫 음절이라고 한다. 왜 계속 어절이래? 음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럴 때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요. 써야 한다요. 이거 남존여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남존여비 이렇게 쓰면 이거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도 가볼게요. 남존여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신여성 얘도 여자 여성 이렇게 쓰지 않고 왜 두음법칙을 썼냐는 거거든요. 신이라는 게 신승여성이라는 뜻이죠. 신이 새롭다라는 뜻을 그 당시에 근대사회에는 크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여성, 신여성이 지금은 신여성이란 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옛날에는 신여성이란 말이 굉장히 크게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그냥 여자가 아니라 신여성이라는 것은 서양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큰 뜻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얘는 여기서 나뉘어가지고 요걸로 가지 않고 요걸로 쓰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얘가 하나의 의미, 여기도 덩어리, 얘도 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여성은 여기 있는 게 얘가 두음법칙이 되는 걸로 쓰인다는 겁니다. 크게 덩어리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갈까요? 이용하는 거야. 뭔가를 이용하는데 역이용한다. 역 거꾸로죠. 역이라고 하는 거. 역 단어는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그죠? 왜 이 단어에서 내가 너를 이용해 이거 봐 역이용해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크고 얘도 큼직하게 하나의 뜻을 갖고 있고 얘도 큼직하게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리로 쓰지 않고 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얘도요 이율은 이율인데 그게 열이율인지 달이율인지 무슨 이율인지 잘 모른다는 그 이율이 이 연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월 이율인지 연 이율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여도 리율 이렇게 하지 않고 이율 이렇게 간다는 얘기들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만 봐놓으셔도 돼요. 거의 여기 안에서의 단어들로 나와요. 그렇죠? 공연물을 말씀드리려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연불이니까 공연불 이랬을 때 이 염자 얘는 염으로 원래 쓰는 게 맞아요. 생각할 염자가 쓰여야 되거든. 생각할 염자가 쓰여야 되는데 지금 염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왜 염불한다는 건 아시죠? 스님들 염불하는 거 여러분 앉아서 수행하는 거 그죠? 근데 이 공자가 무슨 공자면 여러분 이 공자예요. 이게 뭔데? 빌공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불할 마음은 비어있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뭔가 도 닦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예 딴 데가 있는 걸 공연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불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 뜻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수행하는 게 아닌 거 이렇게 뒤집죠. 그러니까 얘도 큰 뜻을 갖고 있고 얘도 하나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얘도 한 단어 첫 단어로 생각을 해서 그쵸? 첫 음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얘가 염이 아닌 염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공연불, 남존여비, 신여성, 역이용, 연이율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거 염, 그 다음에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 두음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첫 음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음법칙 적용한다. 이 얘기였어요. 다음 여기 아래요. 여기 아래 국제연합 볼게요 여러분. 국제연합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덩어리 보이세요? 국제연합. 그죠? 얘는요. 대항교육연합회. 나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합 보통 연합하고 관련된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렴이 맺을 연자예요. 연합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맺을 연자거든요. 그런데 얘로 가지 않고 연합회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대한교육연합회 이렇게 안 한다고요. 대한교육연합회 이러지 않고 얘가 원래는 뭔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첫 음절처럼 생각하자는 얘기겠죠. 첫 음절처럼. 왜? 대한교육연합회 연합회라는 단어의 첫 음절이 되니까. 그죠? 큰 단어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자라는 의미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로 쓰지 말고 연합회로 쓰자 이런 얘기예요. 연합회로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원래 이 한자대로 련으로 원래 쓰는 게 맞으나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원칙이나 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얘는 맞다라는 얘기겠죠.
다시요. 위에로 쓰는 게 두음법칙 전체 조항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원칙이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은 걸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얘를 따르는 게 원래다. 얘를 따르는 조항이다. 이 얘기라고요. 얘를 따르는 조항이다. 됐죠? 그래서 국제, 연합, 대항, 교육, 연합회 이렇게 가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옆에 보이십니까? 준말한 거 보이세요? 뭐를 뗐어? 얘랑 얘를 떼낸 거죠. 그죠? 얘는요. 대교 위에 거 아래 거부터 보여드릴까? 대교 그 다음 뭐예요? 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열이 이렇게 교육 그 다음에 대한교련 이렇게 썼는데 얘보다는 대교 그 다음에 련 하나 더 써놓으세요. 대교련이 훨씬 더 잘 나오죠. 얘로 가요.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앞에 것들만 띄었을 때는 여러분 준말에는 두음법칙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말에는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음법칙 사용을 하지 않는다.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말에서는 두음법칙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교련 이렇게 돼야 됩니다. 련으로 갑니다. 연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쵸? 대교련. 그래서 얘도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 국연 이렇게 가지 않고요. 국면 이렇게 간다고요. 국제연합을 국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쵸? 줄어들어서 말을 할 때는 얘는 국연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거 틀려요. 국연 이거 틀립니다. 잘 봐놓으세요. 이거 준말 쪽 잘 봐놓으세요. 이거 준말에서 조금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준말 쪽을 잘 봐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교련도 되고요. 대교련도 되고 둘 다 된다고요. 둘 다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얘기들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덩어리 같은 경우에서는 두음법칙 사용한다. 그쵸? 덩어리들은 두음법칙 사용한다. 근데 덩어리에서 이렇게 두음법칙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말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자기 한자대로 써야 된다고요. 국련, 그다음에 대교련.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뭐죠? 대한 경제인 경영인인가? 경영인 연합회. 뭐예요? 예? 합치면 전국이지. 대한이 아니지. 전국이요. 전국 경영인 연합회. 뭐예요? 정경련이잖아요. 그래서 정경련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맞죠? 연으로 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정경연 이렇게 쓰니까 준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래대로 써야 된다. 그쵸? 연합회로 쓸 수가 없다. 이 얘기 보입니다. 다음 갈게요. 여기요. 신흥 이발관 이랬는데 여러분 신흥 이발관 얘 이발관 리발관 이용할 리 근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세 번째 글자죠. 세 번째 음절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도 쓸 수 있다. 왜? 이렇게 끊을 수 있으니까. 앞에 건 이름이고 뒤에 거는 이발관이니까. 그쵸? 이렇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제게는 리로 쓰지 않고 이발관으로 그냥 쓴다. 그쵸? 리로 쓰지 않고 이발관으로 그냥 쓴다. 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첫어절처럼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죠? 얘가 첫어절처럼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란 얘기들입니다. 됐어요. 다음에 얘요. 얘 십진법이라고 하는데 십진법이라고 여기서는 여기 나왔잖아요. 십진법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십진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으로 생각하세요. 십진법인데 십진법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6이요. 6.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천 얘는 첫어절이니까 6이 맞고 응? 두음법칙 쓰니까 얘가 여선 6이란 말이에요. 이거 쓸 때 원래 얘가 한자로는 이게 맞단 말이죠. 근데 6인데 이건 첫어절이니까 얘는 맞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6,666 이렇게 안 간다고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쵸? 6은 그냥 숫자 쓸 때 6은 6으로 그냥 써라. 아무리 얘가 한자가 이걸로 나온다 하더라도 숫자를 쓸 때는 그냥 다 얘로 쓰지 말고 그냥 6으로 쓰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다 이렇게 니을로 쓰지 않고 그냥 다 뭘로 쓰면 된다. 6,666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가 뭐일 때? 덩어리일 때 같은 건 덩어리일 때는 두 번째 거기 안에 시작하는 덩어리, 두 번째 시작하는 그 덩어리도 다 두음법칙 쓸 수 있다. 됐죠? 다음 여기 갑니다. 이쪽에 오셔가지고 예외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첫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첫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첫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경우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 안 사용해요. 언제? 의존명사일 때. 편하게 말할까요? 그냥 의존명사일 때. 그냥 이러시면 돼요. 의존명사일 때. 그래서 한자 의존명사든 고유의 의존명사든 어쨌든 의존명사일 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 얘네들 여기 해볼까요? 10년이야. 근데 내가 10년 동안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써야지. 이게 단위인지를 알죠. 근데 얘를 쓸 때 내가 10년 동안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띄어서 이게 첫 음절이잖아요. 첫 음절. 여러분 첫 음절이라는 건 띄어쓰기 다음에 첫 음절이에요. 다. 문장의 첫 음절이 아니라 띄어쓰기 다음은 얘네들은 다 첫 음절이라고요. 아니 이거잖아요. 내가 오늘 뭐 이발소를 가다 만약에 이발소를 가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얘는 당연히 첫 음절이죠. 얘만 첫 음절인 게 어딨어. 얘 당연히 첫 음절이죠 여러분. 띄어쓰기 다음에 있는 건 다 첫 음절들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띄어쓰기 다음에 있으니까 얘도 니은이니까 얘를 이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뭐니까? 의존명사. 특히 단위 같은 거. 의존명사. 특히 단위 같은 거. 특히 단위. 특히라고 그랬어요. 모두 단위가 아니라 특히 단위와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단위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한양 이렇게 가지 말고 금한양 10년 이거고 량중 있어요. 우리의 단위 중에 량중이 있어요. 량자가 여러분 우리 처음 보죠. 량중이 이런 걸 어디서 봤어? 못 보지. 근데 량중 이렇게 쓴 게 있다고요. 옆에다 써놨어요. 귀금속이나 한약재에서 사용하는 단위예요. 귀금속이나 한약재에서 사용하는 단위래요. 량중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처음 봐요. 제가 귀금속을 달아봤겠어요. 한약재를 달아봤겠어요. 저도 처음 봐요. 있대요. 한글 맞춤법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쪽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얀 녀석, 그 다음에 바느질 한입, 그 다음 엽전 한입 이렇게 가라고요.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엽전, 그 다음에 입 이렇게 가면 와 이거 꽃잎 한입 두입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단위같이 그 다음에 의존명사같이 좀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뭘로 가자. 그대로 그냥 그 형태 그대로 가자. 두음법칙 같은 거 활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됐어요. 다음 요걸로 가겠습니다. 얘 진짜 별거 아닌데 외자로 된 이름에 성을 붙이는 경우. 여기 외자 이름 쓰시는 분들이 있나? 있으신가요? 외자 이름들이요. 외자 이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봤더니 여기 원칙이 나왔고 허용이 나왔죠.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세요. 성을 제외하는 이불의 첫 글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두음 법칙 적어야 돼요. 이름에서. 그래서 여기 하윤 선생 이 윤이 되는 거야. 원래 얘가 뉴이거든요. 얘가 이 한자가 뉴이에요. 근데 요거 요렇게 두음 법칙에서 이렇게 적는 게 원칙이나 이름이잖아. 지 멋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용도 할게 이렇게 나왔어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말했더니 저한테 또 다른 거 물어봤어요. 외자 아닐 때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나왔잖아 조항에. 그 조항에 안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외자로 된 경우 아닌 경우에도 원래는 우리는 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다 원래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두음 법칙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냐면 요즘에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여러분. 라희 막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그럼 그냥 나희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다. 이게 원래 낫다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이름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지.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는 외자가 아닐 땐 어떻게 해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만들어 준 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얘만 나와 있어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만 알아두시라고요. 얘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 게 원칙이나.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외자 아니라도 우리 보통 이름들 다 두 글자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 게 아마 원칙일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인정한다. 이름은 다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라히 뭐 이런 거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저 요즘에 이상한 이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어제도 내가 되게 이상한 이름 봤었는데 그 요즘에 제가 이름하고 관련됐을 때 이거 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되게 촌스러워 와가지고 이름이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이름이 되게 촌스럽다고 자기는 꼭 가가지고 좀 이름 넘어가면 이제 대학교 정도 가면은 자기 이름 꼭 바꿀 거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분한테 그래 꼭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제 이름도 워낙에 촌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살아도 돼요. 날봐 막 이러거든 제가. 근데 와 이분은 좀 바꾸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길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 왜냐면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길련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살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주시야. 이건 심각하죠. 이건 심각하지. 왜냐하면 발음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지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셔가지고 하셨대요. 그럼 자기 맨날 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그렇게 울었대요. 왜냐면 이걸 이름할 때 누가 어떤 선생님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주, 길, 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발음은 한꺼번에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주길련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남학생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 얼마나 괴롭혀요, 또 그런 걸로 이름으로. 그래서 나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자기 이름 부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쁜 이름으로 바꾸세요, 막 이랬거든요. 이건 아니지. 왜 그러셨을까, 그분 할아버지. 애기 힘들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니지. 여러분 이름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 이름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분 남자분 이분 아직도 기억나요. 풍수였어요. 여러분 별명이 100%예요. 뭔지 아시겠죠? 별명 뭘까요? 100%죠. 푼수죠, 여러분. 이런 거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잘 지어내요. 그래서 야, 이 푼수야. 맨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꿔서 뭐였더라? 정상적인 이름으로 뭔가 바꿨는데 동석인가 동수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이름 바꿔놓고 다시 이걸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말했더니 연극하세요. 연극하면 이 이름이 훨씬 머릿속에 남죠. 동수가 마음에 안 그 머릿속에 안 남는 거야. 그 이름 바꿨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갔대요. 자기 이름 다시 바꾼다고 그랬더니 그 되게 힘든 거 아시죠? 바꿨던 이름 또 바꾸지 못해요. 판사님이 장난하냐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 이름은 그렇게 쓰고 이 이름으로 지금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름 되게 특이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무슨 뭐 이상한 이름도 봤는데 이 끝을 잡고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장난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씨고 끝을 잡고 이래요? 내가 진짜, 야, 너무 심각하다, 막 이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장난친 거지, 진짜. 이건 너무하는 거죠. 이거, 야,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그리고 제가 최고로 이름을 봤던 거는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일본 말로, 이 이름을 짓겠다고 했다는 거. 일본 말로 사탄이라는 이름을 아이한테 짓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소송에 갔대요. 근데 이분 왜 그러는 건데 왜 소송까지 가는데 이거를. 그래서 소송 가서 자기 이름을 그걸 꼭 짓고 싶다고. 사탄이라고 꼭 짓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소송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게요? 구청이 이겼어요. 아이를 생각해라.
아, 이분 교회도 못 다녀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맨날 물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왜 그럴까요, 진짜. 아이 생각해줘야지,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로. 그죠? 여러분, 이름 멋지게 지으신 그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좋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자로 이름 풀면은 그래도 다 웬만하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쵸? 한자로 이름 풀면 웬만하면 이쁘죠. 그쵸? 우리 근데 막 그런 이름도 있죠. 막 꽃 이름 들어가는 게 잔디 막 이러신 분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잔디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되면은 너무 귀여운 이름 될 것 같지 않아요? 잔디 할머니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너무 귀여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땐 예쁘고 막 이러고 하는데 나중에 막 잔디 할머니 막 이러고 하긴 뭐 그래도 어렸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이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맨날 들어요. 저희 어머니와 선생님 이름이 똑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신경질러 죽겠어요, 진짜.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감사하세요. 요즘에는 다 멋지잖아요. 이름들 되게 예쁜 이름들 되게 많죠. 지혜라는 이름 참 많죠, 요즘에. 지혜라는 이름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었죠. 수지. 어떤 분이 자기가 수지 닮았다고 이랬다가 망언을 하셔가지고 그분 참 정신 나갔죠. 그래서 망언을 했더니 누가 그랬대잖아요. 저 수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 진짜 웃었어요. 와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지어내? 그래서 저 수지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거 잘 지어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제 민숙이잖아요. 저희 사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동네에 저희 사촌들이 다 같이 살았거든요. 다 몰려다니면서 막 말하면서 몰려다니면서 맨날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촌 오빠가 저한테 저 지은 저 별명이 만두였어요. 그 내가 왜 만두인데 그랬더니 비슷하대요. 이 뭐가 비슷한데? 그래서 만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지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학년만 다르지. 그 맨날 나한테 만두 하니까 학교 애들도 저를 만두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그냥 만두야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신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만두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지 저를.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촌 오빠가 또 와가지고 또 우리 친척들 다 이렇게 다 만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막 이랬더니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른들도 저한테 만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두야 그러면 왜요? 막 이렇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조그만 애들이 있죠. 그랬더니 만두 이모 그래서 내가 너희까지는 내가 인정 못한다고 내가 똑바로 부르려고 그랬더니 만두 이모 왜 그래? 뭐 이러는데 끝난 것 같아요. 저희 삶은 요번에 이제 요번에는 만두로 끝날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왜 한 번 내리에 꽂히니까 잘 안 되나 봐요. 잘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민수가 계속 그러면 잘 안 들린대요. 제가 잘 못 듣는데요. 그러다가 만두가 가면 막 이러면서 왜? 막 이러고 막 이런대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번 삶은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다음 내세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친척 오빠가 그런 얘기하면 반 죽이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예외적으로 도움 법칙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개 다시 보세요. 앞에 있는 거요. 첫음절이 아닌데도 우음법칙 쓰는 경우. 첫음절이 아닌데도 두음법칙 쓰는 경우. 덩어리. 그죠? 첫음절인데도 두음법칙 안 쓰는 경우. 뭐라고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외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죠? 다음 여기요. 두음법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할 때도 있어요. 참 얘도 참 그래요. 그죠?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율로도 쓰이고 율로도 쓰이고 난으로도 쓰이고 난으로도 쓰이고 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보세요. 얘를 이걸 해볼까요? 백분율 실패율 이거와 그 다음에 합격률 이거와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예일 때는 율로 쓰고 예일 때는 율로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원래 률이에요. 이 한자가 원래 비율률에서 요걸이에요. 근데 요걸로 쓰인다라는 것은 두음법칙 쓴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가 원래 얘니까 그러면 얘는 두음법칙 안 쓴 거겠죠. 그럼 두음법칙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하지 않고 얘는 그러고 세 번째잖아. 다 첫 번째 음절도 아니잖아요. 근데 두음법칙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 이걸로 쓰고 언제 이걸로 쓰냐 이걸로 문제 나와요. 그냥 맞춤법으로 나와요.
두음 법칙보다도 둘 다 쓰이니까 거니까 얘는 두음 법칙을 이렇게 써놓을까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고요. 얘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 스타일이라고요. 그쵸? 근데 적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율로 쓰이고 언제 률로 쓰이느냐가 제일 잘 나와요. 아시겠죠? 되게 헷갈리잖아요.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걸 보시면 여기 뭐라 하냐면 모음과 니은 받침일 때 이렇게 나왔네요. 모음과 니은 받침일 때는 뭘로 쓰냐? 여기 니은 받침일 때는 율로 써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서만 율로 써요.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딱 나눠. 그랬을 때 모음이죠? 받침 없죠? 그 뒤에 율. 여기 니은이죠? 율. 얘도 받침 없죠? 율. 근데 모음이나 여러분 니은 아니죠? 그러니까 율. 얘도 모음이나 니은 아니죠? 그러니까 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음하고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 없을 때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음이라는 것은 모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받침이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받침이 없거나 니은으로 끝날 때는 율로 쓴다 이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거 외우면 되겠죠? 외웠는데 엄청 까먹죠. 진짜 기억이 안 남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얘는요. 제일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노란색 해놓은 거 있어요. 뭐야? 빈도율이요. 제로 다 해결합니다. 빈도율로 해결하세요. 빈도율 별표 쳐놓으세요. 얘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빈도율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니은과 보이시죠? 받침 없을 때는 뭘로 쓴다? 율.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럼 끝나요. 그렇죠? 빈도율이라고 하지 우리가 빈도률 이렇게는 안 하니까 얘를 헷갈리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로 외우시면 돼요. 언제 율 써? 빈도율 생각하시면 돼요. 빈도율 생각하시면 니은과 받침 없을 때는 율 쓰지롱. 얘 하나 써놓으면 여기 다 해결할 수 있잖아, 쟤네들. 그죠? 니은과 받침 없으면 율로 쓴다. 니은과 받침 없으면 율로 쓴다. 그냥 빈도율 하나로 률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빈도율 하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난과 난입니다. 니은과 니을이에요. 그래서 고유어와 외래어 뒤에서는 난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한자 뒤에서는 여러분 란으로 쓴다라는 소리예요. 난으로 쓰고 란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그쵸? 얘네도 둘 다 쓰네요. 원래 란인데.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난, 가십난. 여러분 가십은 외래어인 거 아시죠? 얘는 가십이라는 건 외래어야. 외래어니까 뒤에 난자를 쓴다고요. 끝났고 어머니요. 어머니 여러분 고유어예요. 고유어니까 당연히 난자를 쓰라는 소리예요. 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얘네들 한자어가 있다고. 한자어라는 것은 그 한자마다 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 그랬을 때 이 독이 있고 자 이랬을 때 이 자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학 배울 하자에 습 익히 습자 이게 있는 거라고요. 이런 한자가 있는 거 뒤에는 란으로 쓴다고요. 한자가 있는 거 뒤에는 란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러면 얘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지워봐요. 지우고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외래어니까 나는 쓰는 건데 그런데 학습이 한자인 거 어떻게 알아? 외워야지 알죠. 그냥 한자어구나 그냥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사전 찾아서 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의 나오는 게 독자란 학습란 같은 게 되게 잘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한자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자어 아닌가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왜 한자어예요? 그랬더니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뭐예요? 그럼요 뭐예요 여러분. 이러려면 모란이어야지 모란. 모란 이렇게 돼야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한자 올려면 어에 딸린 거 뭐에 딸려있는 한자 니에 딸려있는 한자 딱딱 있어야 돼. 그렇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우리말이라고요. 고유어라고요. 됐죠? 그랬더니 또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 난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유치원에 있잖아요. 유치원에
유치원 같은 데 보면은 선생님 말씀 뭐 이러면서 선생님 난 뭐 이런 게 있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요 뭐 어머니 난 그다음에 어머니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뭐 한마디 하고 여기 하는 거지.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약을 꼭 먹여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난이 뭐예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독자란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 기고 보면은 독자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얘 이걸로 되고 얘는 이걸로 된다 이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난하고 난이죠. 얘도 헷갈려. 근데 얘가 획수가 더 많죠. 한자가 획수가 많잖아. 한자가 복잡하잖아.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힘든 거 이쪽으로 가시라고요. 그러면 좀 더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두음 법칙 끝났어요. 할만하죠? 그래도 할만해요. 두음 법칙이라는 한 단원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음 법칙은 언제 한다? 맨 첫머리에서 하는 것이다. 첫 음절에서 원래 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음절부터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덩어리일 때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음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음절이라 하더라도 뭐일 때는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그냥 자기 음대로 고유명사 같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기 거 그냥 쓰는 게 단위 같은 건 자기 거 그대로 쓰는 게 맞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지. 단위는. 다음에 율, 그 다음에 난 얘네들은 둘 다 쓰인다. 빈도율을 외우시고 나는 우리말 고유 아니면 외래어, 라는 한자어 뒤에다 쓰는 것이다. 끝났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나오는데 얘는 한글 맞춤법 다른 라인이에요. 여기다 그냥 써놓은 건데 겹쳐나는 소리 이건데 여러분 겹쳐나는 소리 여기는 두음 법칙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얘는 두음 법칙하고 관련되지 않은 이런 얘기인데 겹쳐나는 소리 지금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4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번호가 잘못 찍혔어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겹쳐나는 소리.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칠 때에는 여러분 그냥 겹쳐서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꼿꼿하다 꼿꼿 오케이. 그다음에 쌉쌀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똑딱똑딱 그냥 겹쳐 써라. 짭짤하다 그냥 겹쳐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공부할 때 문제가 될걸요? 뭐가 문제가 될 텐데 분명히. 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쌉, 쌀, 하, 다. 그 다음 기억나세요? 1교시 했던 거. 그죠? 싹둑. 짭짤하다. 짭짤하다. 그쵸? 몹시. 그죠? 아까 제가 1교시에 뭐라 그랬었냐면 뭐나 뭐 뒤에는 기역, 비읍 뒤에는 아무리 된소리가 발음된다 하더라도 된소리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뚝으로 발음돼도 이거 디귿으로 써야 되고 그쵸? 기역이니까 얘는 비읍이니까 아무리 C로 발음돼도 C로 쓴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얘는 뭔데? 얘 비읍이잖아. 근데 얘 왜 쌍시옷 나와요? 얘도 비읍인데 얘 왜 쌍지읒 나와요? 왜요? 이거 잘하세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요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중에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얘를 말씀을 드리면 이 비슷한 음절 얘는 어쩔 때냐면은 초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종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중 두 개 이상이 뭐 할 때 겹침 같음이요. 두 개 이상이 겹칠 때 겹친다. 아니 겹치는 게 아니라 같음이라고 그럴게요. 두 개 이상이 같을 때 이럴 때는 써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잘 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해볼게요. 쌉쌀하다. 뒤 거 빼시고 앞에 거 볼게요. 초성 부분 쌍시옷 맞죠? 그 다음에 중성 부분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종성 부분 비읍, 니을 맞죠? 여러분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비슷한 거 두 개 있죠. 초성이 똑같고 중성이 똑같죠. 이럴 때는 이겨요. 기역, 비읍의 원칙보다 얘가 이겨요. 겹쳐나는 소리는 써도 내가 이긴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쓸 수 있어요. 아래 거 가볼까요?
여기 있는 거 쌍시옷이죠. 근데 얘 디귿이죠. 그러니까 안 똑같네. 안 똑같죠. 두 번째 갑니다. 아죠. 근데 여기 우죠. 안 똑같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나 똑같아요. 기역하고 여기 기역 얘만 똑같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2개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똑같죠.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 하나만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겹쳐나는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겹쳐나는 소리가 될 수가 없어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2개 이상이 같아야 되는데 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역, 비읍 조항을 맞추는 거예요. 기역, 비읍으로 가는 거예요. 못 쓴다고요. 그죠? 근데 2개 이상 똑같으면 된소리 쓸 수 있다고요. 2개 이상 똑같으면 된소리 쓸 수 있다고요. 얘 해볼까요? 얘에서 볼게요. 쌍지읒 쌍지읒 아 똑같네. 그 다음에 똑같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비읍 여기 있는 거 리을 얘만 다르잖아. 얘만. 그러니까 얘가 2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 겹쳐나는 소리 쪽이죠. 겹쳐나는 소리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된소리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이것도 예전에는 제가 심화반에서만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해서 봐야 돼요. 조항을 볼 때 나중에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거랑 비슷한 다른 거랑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헤매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잘 넘어가야지 시험을 잘 보죠.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놔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은 기본만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배웠던 거, 여기서 배웠던 거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다를까요? 이런 것들. 그래야지 문법이 좀 점수가 나와요.